자, 문제를 풀을게. 자, 65번까지는 이제 지난주에 학교에서 다 수업을 했을 테고, 이제 66번부터 풀을 텐데, 왜 65번까지 풀었냐, 여기까지 안 풀고,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좀 약간 생소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개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일단 한계 반응물이라는 개념이 나와, 한계 반응물. 얘들아, 이거 다 적어주세요. 한계 반응물 해가지고, 화학 반응에서, 다 적어주세요. 화학 반응에서, 다른 반응물보다, 먼저, 완전히 소비되는 반응물. 글씨 잘 쓴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이 반응물이 생성물의 양을 결정. 생성물의 양 결정. 요것만 써주세요. 자, 한계 반응물이라 하면 이제 화학 반응에서 다른 반응물보다 먼저 완전히 소비되는 반응물로서 이 반응물이 이제 생성물의 양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제 66번을 먼저 보면은 A, B와 B2가 반응해서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에서 측정한 부피 변화이다. 이때 반응해서 기체 C를 생성한다 그랬지 개수가 주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A, AB 플러스 B, B2는 C. 상태는 어차피 다 기체니까 생략할게요. 이렇게 변화이다 됐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4, 4, 5, 6이잖아요. 그죠? 실험 1, 2, 3, 4를 놓고 봤을 때 1, 2까지가 반응 후 전체 부피가 똑같아. 4, 4, 그 다음에 5, 6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반응 후 전체 부피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이제 AB 양은 일정하죠? 일단 AB의 양은 4리터로 일정한데 지금 B2의 양을 1, 2, 3, 4리터로 올려준다. 그럴 때 반응 후 전체 부피가 지금 4, 4, 5, 6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그래프로 만약에 그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가로축에는 이제 B2의 양, B2의 부피,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전체 부피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대충 1, 2, 3, 4, 그 다음에 1, 2, 아니면 3, 4, 5, 6 이렇게 돼 있으면은 3, 4, 5, 6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B2가 1일 때는 여기, 2일 때는 여기, 3일 때는 이제 5, 4일 때는 6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 변곡점 기울기의 변화량이 생겼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한계 반응물의 변화가 온다. 그러니까 변곡점을 기준으로 한계 반응물의 변화. 즉 여기 B2가 1리터와 2리터였을 때는 B2의 양이 적으니까 B2가 한계 반응물이었어. 여기에서는. 근데 이 변곡점 이후로는 B2의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기존에 있던 A, B가 모두 반응해서 여기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A, B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여기 표를 보면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 B2가 1리터, 2리터일 때는 B2가 한계 반응물, 한반으로 줄여서 쓸게. 그 다음에 여기 4, 4 하면서 이제 5, 6, 즉 B2가 많아지니까는 오히려 그 반응 후 전체 부피가 더 증가했어. 그렇다는 말은 이제 B2가 많아졌으니까 전체 부피가 증가했다. 즉 B2가 잉여 반응물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AB가 이제 한계 반응물이 된다는 거지. 한계 반응물. 그럼 이제 실험 1, 2에서는 B2가 한계 반응물이고 실험 3, 4에서는 AB가 한계 반응물인데 자, 실험 1, 2번을 보면은 이제 B2가 하나 들어가건 두 개 들어가건 좀 반응 전 부피, 즉 여기에 보면은 이제 AB가 이렇게 4리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B2를 1리터를 넣어주냐 2리터를 넣어주는데 1리터를 넣어도 반응이 완결되고 나니까 AB와 C가 4리터가 있는 거고 2리터를 넣어줘도 마찬가지로 AB와 이제 C가 4리터가 있는 거고 즉 AB가 없어진 만큼 C가 생겨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B2는 들어와서 반응해서 이미 다 사라졌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반응 전, 이게 반응 후라고 놓고 보면은 반응 전에는 AB가 4리터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B2 1리터를 넣어주니까 B2는 모조리 한계 반응물이니까 모조리 반응해서 없어지고 AB가 줄어든 만큼 C가 나왔다 이거지.
그다음에 B 마찬가지로 B를 2리터 넣어줬어도 B가 이제 한계 반응물이었으니까 B가 모두 사라지고 나서 A, B가 감소한 만큼 C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즉 화학 반응식에서 A, AB 플러스 B, B2는 C, C가 이렇게 됐을 때 요 A와 C가 같은 값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받아들여져요 좀?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쓰면은 좀 내려서 쓰자. A 플러스 AB 플러스 B, B2가 그 개수가 똑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몇 대 몇 대 몇 대 비율인지 아직도 몰라. 그래서 얘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실험 3, 4 중에 아무거나 이제 갖고 와서 쓰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3을 갖고 와서 쓸게. 자, 실험 3번일 때는 반응 전에는 A와 B가 4리터, 3리터가 있었고 C는 없었죠.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A, B가 한계 반응물이죠. 결국 얘는 전부 다 소모가 되었고 그러면 지금 이 A, B와 C는 개수가 같잖아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생성된 건 그대로 4가 생성돼야 되고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반응이 일어난 거 요거는 이제 개수비랑 똑같아야 돼. 개수비랑 똑같으면 돼. 요 A 대 B 대 A.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A몰이 감소하고 B몰이 감소했으면 얘는 다시 A몰이 생성돼야 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A, B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아맞혀 봐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맞추냐면은 이제 개수비가 A와 B 대 개수비가 있는데 여기서 A는 마이너스 3만큼 소모됐으니까 결국 B는 얼만큼 소모되었냐? X로 놔주는 거지. 비례식 풀면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4B는 AX.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될 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4B. 즉 여기서 B는 마이너스 A분의 4B만큼 이제 소모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반응 전, 그 다음에 반응이 일어난 거, 반응 후 이렇게 정리해보면 반응 후에는 A, B가 한계 반응물이었으니까 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3리터에서 마이너스 A분의 4B리터만큼 소모가 되었고 얘는 생성된 게 플러스 4리터다. 결국 얘네들을 합친 게 반응 후 전체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더한 값 7 마이너스 A분의 4B는 전체 부피 5리터. 그래서 얘 이제 넘겨주고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4B는 마이너스 2. 결국 4B는 2A, 2B는 A. 결국 A와 B의 개수비는 2대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위로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넣어주게 되면은 2AB 플러스 B2는 2C가 된다. 결국 이 C라는 물질은 2AB와 B2가 만들어서 두 개로 나눠진 물질, 즉 AB2가 된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하죠?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주의 깊게 알아둬야 될 점이 여기 한계 반응물이랑 그 다음에 반응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개수비가 내가 확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놔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계 반응물이 어디서부터 이제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거 이 변곡점에서부터 이제 한계 반응물이 바뀐다는 거 확인해주고 마지막으로 반응 전, 반응, 그 다음에 반응 후 그 반응식을 얘네들의 물질의 양의 변화량을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세 문제. 여기서부터는 또 조금 또 할만해요. 이게 문제가 난이도가 뒤죽박죽이야. 뒤죽이박죽이. 자, 그림과 같이 실린더에서 일산화탄소와 산소를 반응시켰더니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다. 예전 설명을 온 건 반응물이 모두 반응했다. 결국 두 개의 일산화탄소 분자랑 한 개의 산소 분자가 반응해서 두 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다. 즉, 세 개의 기체 분자가 두 개로 바뀌었다. 그래서 반응 전후 실린더의 부피는 3대 2다. 맞고, 실린더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는 일정하다. 여기서 보면 탄소와 산소가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산소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된 거지 뭐 탄소와 산소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거나 생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이 되겠고 실린더에 들어있는 총 분자수라고 하는 건 얘네들이 수니까 분자수 반응 전에는 여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앞에 1 총 3개에서 여기 하나 둘 2개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 그
그다음에 표준 상태에서 프로페인이 산소 192g과 반응할 때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의 몰수와 생성된 기체의 부피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C3HA 플러스 O2 이것도 이제 그냥 반응식 그냥 쓸게요. 상태 무시하고 3CO2 플러스 4H2O 왜냐면 여기 3개 그 다음에 8이니까 H2O는 2개니까 4로 내려와주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 기체 6개 여기는 산소 원자 6개 CO2가 3개니까 여기는 산소 원자 4개에서 총 10개니까 요거를 맞춰주려면 앞에 O 즉 이 반응식 깔끔하게 쓰면은 C3HA 플러스 5개의 O2는 3CO2 플러스 4H2O 해서 프로페인 44g 그 다음에 산소 192g 이때 자 그럼 프로페인의 화학식량은 12짜리 탄소가 3개니까 36 더하기 8은 44 즉 얘는 44g 화학식량이 44인 게 44g에 있으니까 1몰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산소는 30인 거 알죠? 31을 나눠주게 되면은 뭐 암산 잘하면 얘는 6몰이 있는 거예요. 결국 프로페인 1몰과 산소가 6몰 있을 때 얘네들의 지금 반응 비율은 1대 5잖아요. 그죠? 결국 얘가 1몰이 반응할 때 5몰만 필요한데 얘는 지금 1몰 대 6몰이 있어. 결국 얘가 1몰이 반응하면 얘는 1몰이 반응해서 없어지는 얘는 5몰이 반응해서 이제 없어지고 남는 거는 산소 1몰이 남으니까 한 개 반응물은 이제 프로페인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반응하지 않고 남은 기체의 몰수 산소가 지금 5몰만 소모되면 되는데 개수비가 1대 5니까 지금 얘가 총 6몰이 있었으니까 결국 1몰이 남았다. 그래서 이거 지워서 없어져주고 생성된 기체의 부피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체를 어디까지 봐야 되나? 어쨌든 지금 반응식에 얘가 1몰이 소모되었으니까 1대 5대 3대 4 해가지고 이 이산화탄소 3몰이 나오고 그 다음에 H2O 4몰이 나오는데 H2O를 수증기로 봐주나 아니면 뭘로 봐주나 모르겠네. 어쨌든 답지에 나 지금 답지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2번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CO2만 기체로 봤을 때 얘는 CO2와 H2O를 기체로 봤을 때 해서 뭐 답지 보고 판단하세요. 나 지금 시간이 쫓겨가지고 굉장히 초조해. 이 뒤에 문제풀이 영상도 내가 찍은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길어져요. 자, 0도씨 1기압에서 일산화탄소 분자 이만큼 개를 모두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최소 부피와 5.6L의 일산화탄소 완전 연소시키는 질량을 몇 g인지 구하시오. 자, 일산화탄소 분자 이만큼이래.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몰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3.01 곱하기 10의 23승계라니까 0.5몰이겠죠. 결국 일산화탄소 0.5몰을 모두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의 최소 부피. 여기 앞에 개수비 보면 2대 1이죠. 그러면 2대 1일 때 CO의 몰수 0.5몰 대 X 놓고 풀면은 이제 필요한 얘는 0.25몰이죠. 즉 4분의 1몰. 근데 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라 그랬으니까 22.4 곱하기 4분의 1몰 해주면은 얘는 가는 5.6L. 그 다음에 5.6L의 일산탄소로 완전 연소시킬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몇 g인가 쓰시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얘네들 둘 다 기체죠? 기체라면은 이제 앞에 개수비가 부피비로 된다 그랬으니까 개수비 지금 2대2 줄여서 쓰면 1대1이니까 결국 생성되는 CO2의 부피도 5.6L다. 근데 0도씨 1기압이라 그랬으니까 아까 1몰이 22.4L니까 5.6L가 되려면 결국 0.25몰은 4분의 1몰. 자, 4분의 1몰에다가 얘를 이제 질량을 내가 구하려면은 이 물질의 화학식량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산화탄소의 화학식량 44g/몰. 그러니까 몰 지워지고 남는 거는 11g. 그래서 이 뒤에 문제는 이제 또 이어갈게요. 내가 계속. 70번부터는 이제 내가 풀게요. 전시현 선생님이 풀 테니까 좀 문제 푸는 게 달라도 그러니까 그 템포라든지 그런 빠르기라든지 달라도 좀 잘 봐주세요. 자, 그림은 묽은 염산이면 이제 HCl이에요. 묽은 염산 5ml에 단위 길이당 질량 일정 마그네슘. 지금 그냥 마그네슘을 넣어줬다. 즉 마그네슘이랑 HCl이랑 반응을 했다. 표는 뭐 기체량 발생량은 정리한 것이다. 해서 쭉쭉쭉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반응식을 다 쓰면은 이게 뭐 1학년 때 과학에서 안 했던 것 같네. 2학년 이제 4단원에서 하는데
얘가 이제 산이에요. 산이라는 게 이제 금속이랑 만나면은 수소기체를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그 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 지금 이렇게 이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얘랑 수소기체가 발생하려면 여기 이제 H2가 생성되었으니까 여기 앞에다가 2 써주고, 그러면 남는 게 마그네슘이랑 Cl 두 개가 남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랑 Cl 두 개는 이렇게 이제 생성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숫자는 이렇게 맞춰주고 1대 2대 1대 1로 맞춰지고, 상태는 얘는 고체, 얘는 수용액, 묽은 염산이 지금 물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수용액, 그 다음에 얘는 기체니까 가스, 그 다음에 얘는 수용액 안에 얘네들이 이온 상태로 존재하니까 용액 상태,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마그네슘, 이거 얘 누구야? 염산이 이제 5ml가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2g, 4g, 6g, 10g, 15g을 넣었지만 수소기체가 이제 얼만큼 나온 거지. 그래서 2g 넣었을 때는 20ml, 4g 넣었을 때는 40ml, 6g 넣었을 때는 60ml, 그 다음에 10g 넣었을 때는 80ml, 15g 넣었을 때도 80ml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다는 말은 이 묽은 염산이 이제 양은 일정한데 얘네들을 이렇게 증가시켜 주는데 생성된 수소 기체들이 20, 40, 60으로 증가하다가 10g에서부터는 이제 80ml, 그다음에 80ml 일정하다. 즉 여기 이게 선이 안 맞네. 아니 진짜. 여기 10ml 이상에서는 이제 이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와 봐야 HCl이 이제 한계 반응물, 앞에서 한계 반응물 했죠. HCl이 이제 딱 5mm만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얘가 80mm밖에 안 나온다. 즉 HCl 5mm에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수소기체의 한계가 이제 8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 마그네슘이 이제 그 수용액 안에서 이제 그냥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고, 그러니까 반응을 하고 남아있는 마그네슘이 존재하고, 염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반응이 얘가 한계 반응물이었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전부 다 수소기체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수소기체랑 짝이었던 수소랑 짝이었던 Cl은 이제 MgCl2의 모양으로 이제 얘네들은 존재하게 되겠고. 그래서 실험 4와 실험 5에서 발생한 수소기체의 부피가 같은 까닭은 묽은 염산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즉 묽은 염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고. 자, 마그네슘 기본 1cm를 묽은 염산과 완전히 반응시키면 수소기체 20ml가 생성이 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왜 이 노란색이야?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실험 1, 2, 3까지는 이제 마그네슘이 한계 반응물이었다는 거지. 결국 마그네슘의 그 크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소기체의 양이 이게 정해졌다면, 이 실험 4, 5서부터는 여기 처음에 주어져 있던 염산 5ml 양에 의해서 얘네들의 양이 결정된다. 즉, 이 선 딱 그어놓으면은 1, 2, 3에서부터 보면은 얘네들이 마그네슘이 2g일 때 20ml, 4g일 때 40ml, 6g일 때 60ml니까 이 득에서 나온, 1g이 아니었나? 센치였구나. 어쨌든 이 센치를 다 g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그럼 마그네슘이 이제 만약에 1cm가 있었다. 그러면 생성되는 수소기체는 이제 10ml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봐도 되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그 비율이 지금 똑같잖아요. 1대 10, 여기도 1대 10, 여기도 1대 10. 그러면은 마그네슘의 이제 길이 1cm와 얘네 수소기체에 발생된 부피를 비교해보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1대 10의 비율로 돼야 되니까 생성되는 수소기체는 10ml가 생성이 돼야 된다. 뭐 더 설명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하다 보면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71번. 공장 폐수에 납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넣었더니 앙금이 생성되었다. 폐수에서 461g의 앙금을 얻었다면 이 폐수에 포함된 납의 질량을 구하죠. 자,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반응물 생성물에서 지금 여기에 앙금이라는 건 결국 여기에서는 앙금은 고체니까 여기서 고체 하나 요거밖에 없죠. 결국 이 PbI2의 질량이 주어지고 얘를 몰수로 바꾼 다음에 개수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반응물의 몰수비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이 반응물의 질량을 다시 바꿔주는 이런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PbI2의 이제 그 화학식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다 나와 있죠. Pb 207, 127. 그래서
PBI2니까 207 더하기 127 곱하기 2 하면은 계산해야 되네. 254 더하기 207 맞지? 이게 254니까 1, 6, 461. 이 PBI2의 화학식량이 461g 1이네. 그램 퍼 몰. 그러면은 얘가 그 화학식량이 461g 퍼 몰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461g이니까 다 약분돼서 없어지면 결국 PBI2 1몰이 생성이 되었다. 얘가 1몰이 생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안에 있던 PB 납 이온은 몇 몰이 있겠느냐? 보면은 이제 앞에 개수비가 2대 1대 2대 1이죠. 결국 이 PBI2와 PB의 이 개수비는 1대 1이기 때문에 결국 수용액 안에 있던 PB 이가 플러스의 몰수 마찬가지로 1몰이 있어야 된다. 그럼 1몰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식량, 얘 화학식량 모르죠. 1g 퍼 몰분의 화학식량 알지? 여기서 주어졌지. 자, 1몰이라는 건 이제 PB의 원자량, 여기 207이라고 주어져 있죠. 207g per ml 분의, 몰분의, 그 다음에 납의 몰수. 납의 질량. 왜 이렇게 말이 헛나오냐, 자꾸. 나 지금 9시 32분이잖아요. 너무 일찍부터 촬영해서 그래. 그럼 얘가 이제 위에 질량이 몇 g이 돼야지 얘가 1몰이 나올까요? 당연히 207g이 있어야지 이제 1몰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폐수에 포함된 납의 질량은 207g이었다라고 써주면 됩니다. 나 지금 아침부터 녹화해가지고 말이 자꾸 버벅버벅 거리는데 이해해줘. 자, 그림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물 중 한 종류의 기체가 모두 소모되었을 때 반응은 종료되었다.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후 다 반응 종료. 그래서 보면은 기체 A, B가 지금 반응 전에는 하나, 둘, 셋, 넷. B 4개, A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네. 잠깐만, 지우개. 이게 이 지우개가 아니지. 이 지우개지. 그럼 여러분들 내가 이거는 이제 2반에서는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거는 보자. A 플러스 B가 만나서 이제 C가 생성되는 반응이죠. 그러면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응 전에는 지금 A와 B가 4개씩 있죠. 4개씩 있고 C는 몇 개 있어요? C는 없다. 그래서 없다는 표시해서 이게 짝대기를 그어주고 그 다음에 반응 중에는 얘가 보자 몇 개? A가 2개 그 다음에 B가 3개 그 다음에 C가 2개 맞아요? 이거 맞네.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일단 얘들아 이거를 할 때 반응 전, 반응 중, 반응 종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지금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반응 중으로 보면은 얘가 반응 중, 반응 이제 중간이 되었을 때 남아있는 애들을 보니까 얘가 2개, 3개, 2개가 남아있는 게 보이죠? 그럼 반응 전에는 4개, 4개 없다가 반응 중, 첫 번째 반응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갔을 때 보니까는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야지 얘가 처음에 4개, 4개 없다 해서 2개, 3개, 2개가 되려면 얘는 이만큼 감소해야지 얘가 2개가 되는 거고 얘는 1만큼 감소해야지 3개가 되는 거고 얘는 이만큼 생성돼야지 2개가 되는 거니까 맞죠? 결국 얘네들이 반응하는 B, 반응하는 이 분자수 B, 분자수 B는 곧 몰수비로 바꿔도 되니까 결국 반응하는 몰수비는 2대 1대 2다. 그럼 몰수비가 이제 개수비가 돼도 괜찮죠?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비는 2A 플러스 B는 2C가 된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지. 받아들여줘요? 응.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반응 전에는 4개, 4개 있었다가 얘네들이 1차적,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이 1차적 반응에서는 A가 2개 감소하고 B가 1개 감소하고 C가 2개 증가해서 2개, 3개, 2개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이제 반응 중에서 반응 종료. 반응 종료라는 건
반응물 중 한 종류의 기체가 모두 소모되었을 때 반응은 종료됐다. 즉 A나 B 중에서 둘 중 한 물질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 사라지려면은 A는 한 번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두 개씩 사라지고 B는 한 번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한 개씩 사라져죠.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거는 요 A가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얘가 이만큼 감소해야 되고, 얘는 이제 개수비가 지금 2대 1대 2니까 얘는 1만큼 감소해야 되고, 얘는 다시 생성된 게 이만큼 생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반응이 종료되었을 때는 얘는 이제 2에서 2만큼 감소했으니까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얘는 3에서 1만큼 감소했으니까 2개, 얘는 2에서 2만큼 증가했으니까 4개 해가지고, 여기 맨 물음표 반응 종료에는 B 2개, 그 다음에 별이 총 4개가 있어야 되는 이런 그림이 된다. 그래서 가와 다의 전체 분자 수비는 4대 3이다. 얘는 지금 8개죠. 4개, 4개, 8개고, 얘는 2개, 4개니까 6개. 4대 3 맞죠? 다에 남아있는 A와 B의 양은 같지 않죠. A가 전부 소모가 되었으니까 A는 없고 B만 2개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에 A를 넣어주면,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는 하나도 없고 B만 2개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A를 더 넣어주게 된다면은 여기 남아있던 B들이 A랑 다시 반응해서 C가 되는 반응이 일어날 테니까 결국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어려워 이 부분이 얘들아. 양적 관계가 수능의 그 어려운 문제 단골 메뉴예요. 양적 관계가. 자, 0도씨 1기압에서 1.7g의 암모니아 기체가 충분한 양의 염화수소와 기체가 완전히 반응해 고체 염화 암모늄을 생성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고 생성되는 NH4Cl의 질량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이건 일단 NH3가 HCl이랑 만나가지고 NH4Cl이 되는데, 암모니아 기체가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염화수소 기체가 쓰면 되죠. 그 다음에 고체 염화 암모늄이니까 얘는 솔리드라고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반응식 개수비는 1대 1대 1. (1.7g의) 암모니아래. 그러면 암모니아의 이제 원자량을 구해야겠죠. H의 원자량은 왜 안 주어져? H는 1이에요. 그래서 NH3 암모니아의 그 화학식량이 17이니까 17분의 1.7g 하면은 얘는 0.1몰이죠. 결국 얘가 개수비가 전부 다 1대 1대 1이니까 얘가 0.1몰이 반응을 했다. 물론 HCl은 이제 충분한 양이지만 얘가 이제 0.1몰밖에 없으니까 얘가 0.1몰만 반응했다 그러면 NH4Cl 생성되는 거는 0.1몰만 생성이 된다. 그래서 얘가 0.1몰만 생성이 됐을 때 얘가 이제 여기 분모에는 화학식량, 분자에는 이제 질량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요 질량이니까 화학식량 N17 H4 4 Cl 35.5 하면은 얼마야? 21 56.5 g per 몰. 그래서 계산하면은 되죠. 여러분 계산 잘하죠. 5.65g인가? 그래서 남은 답은 5.65g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제 10분 만에 몰롱도 문제는 다 풀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0.1 몰롱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1리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을 고른 것은, 일단은 염화나트륨이 고체죠. 그렇기 때문에 질량을 재기 위해선 전자적으로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0.1몰 수용액 1리터니까 1리터 안에 0.1몰이 있다는 거죠. 몰을 측정하려면 이제 질량도 알아야 되지만 이 물질의 화학식량, NaCl의 질량과 화학식량 둘 다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학식량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피 1리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1리터를 꼭 이게 확실히 재야 되니까 이 1리터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부피 플러스가 필요하다. 아니 자꾸 이렇게 뜨네. 다음은 0.1 몰롱도 황산구리 수용액 1리터를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커에다가 황산구리 0.1 몰롱도에 해당되는 이제 질량을 넣고 증류수에다가 좀 넣어서 풀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1리터가 표시되는 부피 플라스크 얘를 쏙 넣어주고 한 요 정도 채워준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막아놓은 다음에 충분히 흔든 후 눈금속과 여기까지 증류수를 꽉 채운다 이런 과정인데 결국 0.1몰에 그러니까 1리터 0.1몰 농도가 되려면 0.1몰이 필요하죠. 이 0.1몰에 해당되는 구리의 이 질량을 구해라. 그래서 구리의 화학식량은 160이니까 0.1몰은 160 화학식량 그램 퍼 몰분에 몇이 돼야 되면 0.1몰이 될까요? 당연히 16g이죠. 그래서 16g 맞는 거고 용기 와인은 부피 플라스크 앞에서 했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아지면 몰농도는 0.1 몰농도보다 커진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은 이 액체의 부피는 점점 커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이렇게 쭉 상승하면 액체의 부피도 점점 커지는데, 그럼 온도가 막 예를 들어 지금 25도씨인데 막 한 2500도씨야. 갑자기. 온도가 막 엄청 높아졌어. 그럼 얘가 이제 기체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럼 얘가 1리터보다는 조금 더 커지겠죠? 얘가 분모가 커진다는 말은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작아지잖아. 그지? 결국 얘의 농도는 0.1 몰농도보다 감소해야 된다. 자, 0.1 몰농도 염화나트륨 계속 0.1 몰농도만 만드냐 아주 그냥 주구장창. 그래서 화학식량 58.5분에 어쨌든 아까 이제 계속 설명했으니까 알겠죠. 0.1몰이 필요한 거. 0.1몰이 필요한데 얘가 58.5 그램 퍼 몰이라니까 이거 0.1몰이 되려면 5.85g 맞고 소량의 증류수에 녹여야 되는 거 맞고 1리터를 가의 용액을 1리터 부피 플라스틱 옮겨 담고 증류수로 비커를 한 거. 여기 비커에 혹시 염화나트륨 입자들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씻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야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나의 부피 플라스크에 증류수 1리터 넣으면 안 되죠. 여기서 지금 이미 NaCl 염화나트륨을 녹인 증류수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녹인 거를 이미 넣었는데 여기다가 1리터를 또 넣으면은 얘가 1리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물 10ml에다가 염화나트륨을 5.85g을 내가 넣었다 여기다가. 그럼 여기 넣었는데 이 다를 보면 여기다가 또 1리터를 넣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는 총 이제 부피가 1.01리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1리터보다 이제 그 부피가 커지니까 이건 이제 틀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1리터를 넣는 게 아니라 그 부피 플라스크의 표선에 맞게 이제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림과 같이 포도당과 설탕 10g에 각각 물 90g에 녹여 수용액을 만들었다. 퍼센트 농도에는 이제 용액 전체 질량, 분의 용질 질량. 용질에 대한 거 개념 설명하셨을려나 모르겠네. 나 영상 안 봐서. 어쨌든 용질이라는 건 물 제외한 이 녹은 이 입자들을 이제 용질이라고 하는데, 용액 전체 질량 100g 분의 용질 질량, 포도당 10g, 설탕 10g, 어쨌든 그램은 똑같으니까 퍼센트 농도는 같아야 되고, 자, 몰농도는 두 개가 이제 부피, 리터분의 몰수인데, 지금 이 두 개 그래, 인정한다 해놓고 리터가 부피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 몰수가 분자량분의 질량이죠.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10g으로 둘 다 똑같은데 포도당과 설탕 당연히 두 개의 분자량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몰농도는 같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용액 속 입자의 수라는 거는 결국 몰수를 구해봐라 라는 뜻인데, 몰수는 이제 둘 다 포도당 10g, 설탕 10g, 몰수는 이제 10g으로 똑같은데 분자량은 설탕이 더 크대. 근데 분자량이 이제 분모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분자량이 설탕이 더 크니까 이 전체 값, 몰수 값은 오히려 설탕이 더 작아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탕이 더 작다 맞는 말이 되겠고. 물고항산 500ml에 황산 4.9g이 녹아있다. 그래서 500ml를 리터로 바꿔주면 0.5리터. 그 다음에 황산 98분의 분자량이 98이니까 98g per 몰분에 질량 4.9g 하면은 계산 열심히 해보세요. 얼마냐? 20분의 1 0.05 맞나? 맞는 것 같군. 결국 0.5리터분의 0.05 하면은 0.1 몰농도다. 농도가 1몰 농도인 포도당 수용액을 만드는 방법으로 옳은 걸 왜 띄어쓰기 안 해? 여기 불편하네.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분자량 요거고, 밀도는 1g per ml이다.
자, 포도당 90g 하면은 포도당 몇 몰이에요? 180분의 90이니까 0.5몰 농도죠. 그러면 0.5몰 농도분의 1몰 농도가 되려면은 이제 부피가 0.5L여야 되는데 500g이랑 얘를 두 개를 섞으면은 590g이죠? 그래서 590g을 이제 부피로 바꿔주려 0.5L라는 건 결국 500ml를 만들어라는데 590g을 ml로 바꿔주면 여기다 이제 밀도로 나눠주게 되면 1g/ml니까 나눠주게 되면 590ml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500ml가 되는데 590ml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포도당 18g을 물에 녹여 100ml의 용액을 만든다. 포도당 18이면은 180분의 18은 0.1몰이죠. 그다음에 100ml 용액. 어쨌든 100ml의 용액이니까 0.1L. 얘는 1몰 농도 맞고. 18% 포도당 수용액 100g에 물 8g을 더 넣는다. 아하. 자, 18% 100g 수용액 100g이라는 건 이제 100g 중에서 18g은 포도당. 그다음에 어딨냐? 18을 빼면은 82g 맞나? 82g은 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일단 18g의 포도당은 0.1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1몰을 써주고, 그럼 이제 이거 부피를 이제 0.1L, 즉 100ml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 100g에다가 8g 더 넣어주면은 108g이잖아요. 그죠? 얘를 이제 부피로 바꿔주면은 이 밀도로 나눠주게 되면 1g/ml 나눠주면 108ml네. 100ml 구해야 되는데 108ml가 나왔으니까 얘는 1몰 농도가 안 되겠죠. 넘어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여기가 좀 난이도가 있는데 큰일 났네.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농도의 요소 수용액 가와 나를 혼합한 후 증류소를 더 넣어 1L로 만들어 주었더니 용도가 1몰 농도가 되었다. 자, 일단 12% 요소 수용액 100g이니까 여기 안에는 12g의 요소와 그 다음에 82g의 물이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이게 가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나가 지금 우리가 나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1몰 농도 요소 수용액 1L라고 했죠. 음, 1몰 농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1L 안에 1몰이 있어야 되는 거고, 1몰이라는 건 이제 분자량분의 질량인데, 분자량 여기서 60으로 주어졌으니까 결국 60분의 60, 결국 60g이 있었다. 결국 여기에서 12g이랑 나에서의 몇 g을 더하니까 60g이 되었다. 그럼 나에서는 당연히 48g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용액 전체의 질량, 이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니까 이건 냅두고, 그 다음에 용액 전체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여기서는 요소의 질량 48g을 하니까는 8g 곱하기 100을 하니까 얘가 이제 24%가 나왔다. 이게 이제 나에 대한 설명이야. 나 용액에 대한 거. 그럼 요거 여러분 다 구할 수 있죠? 요거랑 바꿔주면 되잖아. 24분의 48 곱하기 100은 용액의 질량 200g이네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다 중요한 내용이네. 그냥 더해. 나 계속 할 거야. 그냥 이거 끝까지 풀 거야.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80ml에 온도를 모르는 포도당 수용액 20ml를 추가로 넣었더니 혼합 용액의 농도가 1.2몰 농도가 되었다. 추가로 더 넣은 포도당 수용액의 몰 농도는 얼마일까? 자, 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80ml니까 0.08L죠. 그럼 여기 안에는 0.08몰이 있다는 거고. 이거 온도가 아니라, 이거 뭔가 이상하다 했네. 농이야, 농. 이거 온터 났네. 연병. 농도를 모르는 포도당 수용액 20ml를 추가로 넣었더니 혼합 용액의 농도가 1.2. 그러니까 이게 요거를 가라고 하고 요거를 나라고 하고 마지막에 혼합 용액을 이제 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가가 되는 거고, 나는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데
모르는 농도 0.02L분의 X몰. 다 용액은 두 개 섞은 거죠. 그렇다는 말은 0.1L에 1.2몰 농도니까 0.12몰인가? 그지? 맞아? 맞네. 결국 다 용액에는 0.1L 그 용액 안에 0.12몰의 얘가 있었다. 근데 가에서 우리가 0.8몰이었죠? 0.08몰이었죠? 근데 0.12몰이 되려면 결국 추가로 더 필요한 거는 0.04몰이 더 필요하겠죠? 그럼 0.04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끝. 0.04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0.02L분의 0.04몰이니까 2몰 농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다음 용액의 몰 농도를 부등호로 비교하시오. 물 100ml에 20g. 자, 화학식량이 40인데 20g이 녹아있대. 그럼 0.5몰이죠? 0.5몰인데 100ml니까 0.1L. 결국 얘는 5몰 농도. 그 다음에 포도당 얘는 180분의 18g이니까 얘는 0.1몰이죠. 그리고 500ml 0.5L 하면은 얘는 0.2몰 농도. 황산구리 결정 800g이 녹아있는 황산구리 수용액 1L. 얘는 이제 160분의 800 하면 얼마야? 5몰일 걸 아마? 5몰분의 이제 1L 하면은 5몰 농도. 이거 아니야 그러면? 자, 할 수 있어. 거의 다 왔어. 다음은 묽은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이다. 일단은 4g을 녹였으니까 40분에 4g을 녹였으니까 0.1몰이 되겠고, 얘를 1L 넣고 그러면은 자, 가와 나에 들어있는 NaOH의 양은 같다. 여기서 나 과정에서 NaOH를 더 추가하진 않았죠. 그럼 여기 안에는 무조건 0.1몰만 있기 때문에 이건 맞고, 몰수는 맞고, 과정 나 용액의 몰 농도는 저거다. 자, 일단 잠깐만, 이거 문제가 좀 다른 문제네.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자, 가 용액 같은 경우는 이제 1L 안에 0.1몰을 넣어가지고 0.1몰 농도를 만들었다. 그럼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0.1몰 농도짜리 10L를 따로 취해서 얘를 다시 1L로 만들었고 취했대. 그렇다는 말은 얘는 이제 0.1몰 농도는 0.01L분의 X 몰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 몰수 같은 경우에는 몇 몰이 나오냐? 0.001몰이 나와야 되겠죠. 결국 가에서는 0.1몰이 있었는데 나에서는 0.001몰이 있으니까 이건 달라야 되겠죠. 뭐 다른 문제인 줄 알고 착각했다. 그래서 얘는 0.001몰 농도분에 얘가 1L까지 다시 증류를 넣었으니까 1L을 곱해주면 얘 지금 몰 농도는 0.001몰 농도, 즉 하나 둘 셋이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 과정 가 용액의 몰 농도는 나 용액의 100배이다. 얘는 0.001이었고 얘 같은 경우에는 0.1몰 농도니까 100배 맞죠? 다음은 수산화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4g을 물 96g 녹인다. 합치면 이제 100g 되죠. 100g 중에 수산화트륨이 4g 들어가 있으니까 4%가 되겠고, 가 수용액 10g을 취하여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더 넣어 1L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가를 보면 얘는 4%짜리 100g이었는데 얘를 이제 나 용액에서는 얘를 이제 10g만 가져온대. 그러면 어쨌든 얘는 10g에서도 4%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수산화트륨의 질량은 0.4g. 그러니까는 용액 전체 질량 10g분의 용질 수산화트륨의 질량 X 곱하기 100은 4%다. 그래서 X를 구하려면 이제 다 넘겨주고 40 계산해보면 X는 40분의 100은 0.4g. 결국 수산화트륨이 0.4g이 있다. 이 나에서는 0.4g이면은 얘가 40분의 0.4 하면은 얼마니?
0.01몰 맞죠? 0.01몰인데 얘를 물을 더 넣어 1리터로 만든다 그랬으니까 0.01몰 농도. 그래서 질문은 오프라인 수업 때 받고 지금 이거 수업 50분에 끝났는데 내가 지금 12분 더 하면은 얼마야? 43분이네. 질문은 오프라인 수업 때 더 받을게요. 어쨌든 다 맞게 설명한 것 같으니까. 끝.